다시 앞에 잠깐 복습합시다. 지호야. 자, 맹자가 왜 인간은 성선하다고 했을 거예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그랬니?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 인의예지는 뭐다? 뭐라 그랬어? 인의예지를. 사 용어를 구분해야 돼. 이거는 너네는 구분합니다. 사덕, 그러니까 인의예지를 뭐라 그랬어? 사덕이라 그러고 이 사덕이 인간 본성의 내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뭐라 그랬어? 사단인데 그 사단이 뭐였습니까? 측은 다시 사덕은 뭐다? 인, 의, 예, 지구. 그러면 이걸 알 수 있게 하는 단서 네 가지 단서를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의 네 가지로 뽑은 겁니다. 수호지심은 뭐라고? 이거는 알고 있을 때 그렇죠. 부끄러워. 잘못을 부끄러워.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나머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야. 각각 인의 예지의 단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로 보면 이제 성선설까지 다 한 겁니다. 왜 인간 본성이 선해? 요거를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수양의 목표는 대장부라고 적습니다. 대장부. 잠깐만. 사단을 확충할 때라고 씁니다. 이게 뭘로 오답선지로 나오냐면, 야, 얘네는 선천적인 건 후천적인 겁니까? 선천적인 거야? 이거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철학을 좀 중학 때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저덕, 후성저덕이 선천적인 거라서 후천적인 거였어.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후천적인 거였다. 그래서 걔네는 뭐 하는 거냐면 형성하는 거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래서 지성저덕과 풍성저덕을 교육 혹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해야 된다. 오른선지거든. 여기 형성해야 된다. 사단을 통해서 사덕을 형성한다. OX. X 왜 X? 그냥 선천적으로 있는 굳이 형성하는 건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 근데 마찬가지 불교에서도 불성을 형성한다면 다 틀린 선지거든. 불성은 본성이니까, 타고나는 본성이니까. 여기도 사덕이든 사단이든 다 타고나는 건데 만들 이유가 없죠.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단어로 쓰냐면 확대해서 충만하게 한다. 적으세요. 확충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맞고요. 확충. 함량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맞아요. 함량은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기를 양자를 써서. 확충한다. 그래서 사단을 확충하거나 함량할 때 사덕을 이 사덕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덕에 이를 수 있는 거지. 사단을 확충할 때 사덕에 이른다. 괜찮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있죠. 이 본성을 이 마음을 잘 발현하면 내 본성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아래쪽 수양의 목표는 대장부 혹은 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유교의 공맹순의 공통적 이상적 인간상을 뭐라 하면 군자라고 하거든요. 유교에서 그냥 다 군자라고 하면은 다 그 좀 이상적 인간상이야. 유불도 공통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성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교, 불교, 독에서는 다 성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 근데 맹자 전용 선지로 이상적 인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어. 대장부 혹은 대인입니다. 요 대장부 대인. 대장부 혹은 대인은 어떤 존재냐면 크고 올곧은 기계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넓을 호자예요. 넓을 호자. 자연에 있는 넓고 충만한 기후 호연지기를 기른 사람. 이게 대장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호연지기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냐면 얘는 뭐 강조했었어 아까? 맹자는 인의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하고 근데 원래 공자는 인을 계속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의가 좀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그걸 의로운 일을 모은다. 모을 집자를 써서 집의라고 하거든. 이 집의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면 어디에 간다고?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거죠. 호연지기를 갖춘 이상적 인간상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서는 집의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윤리사상 파트고 정치사상 파트로 갑니다. 아래쪽. 자, 공자의 덕치사상을 계승해서 왕도 정치라고 씁니다. 왕도 정치. 같은 말입니다. 용어만 다른 거예요. 덕치해도 맞아요. 덕치를 공자의 덕치는 뭐에 대한 반대말이면 덕치의 반대말이에요. 법가랑 안 싸우거든요. 법가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법으로 다스리지 말고 법 제대로 거 다스리지 말고 덕으로 다스려. 덕으로 다스리게 막 어질게 약간 가스라이팅의 학문입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거를 이름 바꿔가지고 왕도 정치라고 표현했는데 왕도 정치는 뭐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태도 정치의 반대말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정치입니다. 그 폐기죠. 폐왕색의 폐기 그런 거. 폐기고. 요거는 이제 덕으로 다스리는 거를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의 길. 덕치 사상을 계승하여 왕도 정치를 강조했고요. 왕도는 공자의 덕치 사상을 수용한 것으로서 인의로서 덕을 베푸는 정치입니다. 인의, 인과 의를 강조했듯이
인과 의, 인의를 강조했으니까 인의로서 덕을 베푸는 정치를 왕도라고 합니다. 왕도 정치. 그래서 괜찮니? 그리고 반대로 이 패도 정치는 힘으로써 인을 가정하는 정치다. 패도. 그리고 아래쪽은 이거 하지 않았냐? 왕도 빈칸 그거. 왕도? 의. 인의로서 인과 의예요. 인의로서 덕을 베푸는 정치. 그러니까 덕치입니다. 덕치인데 용어만 다른 거예요. 인의로서 덕을 베푸는 정치가 왕도 정치야. 아래쪽 군주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그 행복의 조건을 할 때 배웠지. 항상과 항심. 그렇지. 항상과 항상. 항상은 뭐고? 항상이 항상이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인데 생업을 뜻해요. 항상 생산하는 거. 생업. 경제적 안정. 항상. 항심은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뭐예요? 도덕심이 뭔데? 인의이지죠. 그래서 항산이라고 첫 번째로 경제적 안정 항산이고 밑에 도덕적 마음은 항심입니다. 참고로 조금 지역적인데 조금 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 복지제도 해가지고 항산을 보장해줘야 돼. 그래야 도덕적 실천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얘는 도덕적 실천을 하는 삶이 본성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 백성들이고, 군자라면, 대장부라면, 성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하는 존재가 대장부다. 괜찮니?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윤사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윤사에서는 무항산일지라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뭐 계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른선지가 맹자 오른선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맹자 시기쯤 되면은 공자 맹자 시기쯤 되면은 계급론을 부정하는 건 없어요. 이제 뭐 청동기 이후에는 다 계급이 생기잖아. 그게 너무 일상화된 시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추세가. 대신에 근데 높은 계급을 인정해. 야, 사회적 분업을 해가지고 너는 통치 계급이고 너는 생산 계급으로 나누는 건 인정해. 귀족 계급이 따로 있고 생산 계급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하는데 대신에 얘네는 높은 계급에 올라가는 대신에 뭘 강조하는 거야? 더 높은 도덕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너네는 가난하더라도 계속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통치를 해야지. 그게 덕치지 왕도 정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조금 심한 선지인데 참고로 알아둬서 혹시나 너네가 어렵게 가르치는 편이라서 원래 통사에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여튼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인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만 이제 바빠가지고 문제만 따오고 따로 답은 안 했는데 같이 풀이 한번 보자. 3번 보자. 다음 세상과 긍정을 등장할 질문.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아까 무슨 마음이었어? 이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뭐였어요? 불인지심이거든요. 불인지심이 4단의 다대진입니다. 내가 뭐 할머니가 타면은 뭐 자리를 비켜주고 싶은 마음, 사양심이죠. 사양지심이 일어나면서 억누를 수가 없죠.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불인지심,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4단이라는 얘기예요. 4단. 누구 키워드겠니? 맹자 키워드다. 가지고 있다. 선왕은 이런 마음으로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그러니까 불인지심 4단을 확충하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왕도 정치.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다스림을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일 것이다. 덕으로 다스리면 천하를 통일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정명은 어디나 알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정명은 공자선지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정명사상 공자선지다 X. 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후일직을 길러야 한다. OX. 오다 5. 그렇게 한 사람을 뭐라 그랬더니 아까 이상적인 관사. 대장부라고 했죠. 대장부 혹은 대인. 니은 맞고요. 얘로서 다스리는 건 얘는 아까 인의 예지순으로 만들잖아. 순자 키워드다. 순자. 디귿은 아니고요. 디귿은 아니고. 자, 리을 국가는 백성들의 항산을 유지하기 위해 항심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OX. 잠깐만. 기억 니은이다. 답이. 기억 니은이고 정명을 근거로 한 역성혁명이 안 나오거든. 저 앞에는. 근데 역성혁명 인정해요. 얘는 민본주의라고 해요. 민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좀 괴롭히는 군주 이런 건 통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명은 공자사상이라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한 역성혁명이지. 자기 일을 똑바로 못하는 정명이라는 거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야. 군주라면 덕치를 하라는 얘기거든. 왕조 정치를 하라는 얘기거든. 못하면 쫓아내야 돼요. 역성혁명. 리을은요? 리을은 왜 틀렸냐면 기읍 리을이 답이 아닌 이유가 리을이 답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이게 자주 이렇게 종종 나온다. 어떻게 바꾸고 싶어? 리을을 항심을 유지하기. 그렇지. 반대로 바꿔놨죠. 그래서 국가는 백성들의 항심을 유지하기에 항산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종종 나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조라다. 치졸하다. 기흥 이응이다 답이 그래서 1번. 5번. 자 다음을 주제가 사상가 입장. 인은 사람이 와고 은은 사람이 있다. 인과 을을 강조했는 누굽니까? 누구야? 인과 을을 강조한 거. 지금 우리가 배운 사람이 맹자밖에 없죠. 맹자입니다. 맹자. 학문의 길이랑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인과 을을 찾는 게 학문이라는 거. 자 무력에 의한 천하 안정 맞니? X. XX 무력 하지 말랬죠. 패도 정초 그거는 왕도 정치 아니고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의의 실말이 맞니? X. 이내 실말 그렇지. 좋아. 그래서 2번 X 군주답지 못한 군주를 혁명을 통해 바꿀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역사를 인정한다는 거는 전에 프린트는 안 나왔는데 알아두세요. 인사 내용이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군주답지 못한 군주를 역사를 통해 바꾸는 거 3번이 정답이고 모든 감각적 욕망을 제거해야 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아니고 그 유교에서 욕구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모든 입장 공통이다. 욕구는 제거하라 그러는 건 없어요. 모든 사상 입장 공통에서 욕구는 뭐의 대상이냐면 줄여야 한다. 그렇지 절제 절제. 유교에서는 욕구는 절제하라 그러지 욕구를 제거하라는 건 인간을 초월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성의 욕구도. 근데 뭐는 제거하냐면 지금까지 들어가면 조금 깊은데 사욕이라거나 인욕 같은 말이거든. 사욕이나 인욕은 제거의 대상이 맞아요. 이거는 욕구가 무절제하게 흐른 걸 얘기해. 안 좋게 흐른 욕구를 사욕 혹은 인욕이라고 하거든. 얘는 제거하는 대상이고 얘는 절제하는 대상이다. 욕구라고 나와있죠. 절제해야 돼. 절제. 그래서 모든 공감적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절제 모든 감각적 욕망은 아니고 감각적 욕망 같은 거는 이제 절제하면 덕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은 뭐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 뭐야? 시비. 시비지신이야. 시비지신. 시시비비를 가린 거잖아. 옳을 시자 그를 그 비자를 아닐 비자를 씁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 그러면 시비지심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선천적. 선천적이야. 사덕이든 사다이든 다 선천적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해서 틀렸어요. 13번 다음 주제 상가 입장. 백성이 귀하면 사직이 그 다음이 이게 역사명령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국가를 뜻합니다.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이에요. 토지신과 곡식신을 뜻하는데 그냥 국가라는 뜻이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이 가장 가볍죠. 그래서 임금은 그냥 쫓아가야 되는 거야. 백성을 괴롭히는 임금은. 이 때문에 많은 백성에게 인심을 얻으면 천대가 될 것이다. 대체를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고 소체를 따르는 소인이다. 인의를 해치는 군주를 추방될 수 있다. 맞니? 예, 맞지? 인의가 이제 맹자가 얘기했던 거고 해치면은 군주 역성을 할 수 있다고 쫓아내야 되고 백성은 먼저 항상 항심을 갖춰야 항산을 유지할 수 있다. 맞니? X. 2번 똑같이 나왔죠. 2번 X. 2번이 틀렸다. 대인과 소인은 모두 동일한 본성 맞아요? O. 맞다. 본성은 어떤데? 모두 본성은 선합니다. 자,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라고 호든지 기른다. 맞죠?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려 나를 위태롭게 하면 바꿀 수 있다. 역성이면 맞고. 답이 인을 해주는 구조예요. 답이 2번이네. 항산을 갖춰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돌아오고 벤담으로 갑니다. 자,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과 행복. 벤담 공리주의 사상인데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라고 쓰세요. 확실치 않은데 아마 도덕 원리 말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 그 도덕 원리가 뭐냐면 벤담은 도덕 원리 뭐라 그랬어? 어떤 거 하나 뭐 제안한 게 있었잖아. 어떤 도덕 원리를 제안했다? 양. 공리의 원리. 공리의 원리가 뭡니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 올려주는 게 도덕적인 거고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감소시키는 거는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제시했다. 자, 쾌락주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뭐에 의해 보통 결정되겠니? 쾌락과 고통을 위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벤담 제시문으로 자주 나오는 선지 있었지. 인류는 누구와 누구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있다. 발밑에 있다.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혹은 두 지배자의 발밑에 있다라는 게 벤담 전용 제시문으로 나왔다. 벤담이 실제로 책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괜찮니? 네. 뭐가 문제니? 도덕 원리. 첫 번째 거는 도덕 원리를 제시한다. 두 번째 거는 쾌락과 고통에 의해 결정된다. 예. 쾌락과 도덕. 쾌락과 고통. 쾌락과 고통. 그래서 이 제시문 기억해라. 적어놓자. 그 옆에다가 쾌락과 고통이 결정된다. 옆에다가 인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제시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저도 빈칸지 있었어.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 혹은 지배자의 발 아래에 있다.
발 밑에 있다, 발 아래 있다, 통치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괜찮니? 벤담 선지다. 벤담 선지, 벤담 지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는 타고난 본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칸트는 인정해야 안 해. 경향성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예요. 얘기. 내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그게 경향성인데 인간 본성이거든요. 칸트가 안 나오는 거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근데 경향성을 긍정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긍정한다. 자, 공리의 원리 뭐를 추구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최다 최행이고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쾌락이 가장 높아지는 형태. 그게 도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아 모든 이의 쾌락과 고통의 중량을 공평무상한 과정에서 계산해야 된다. 뭔 얘기냐면 이거 산업혁명식이거든요. 산업혁명식이라 가지고 노동자들이 계속 착취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자본가들은 계속 이제 돈 막 많이 벌고 막 배가 부르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고통이나 자본가들의 이익이나 동일하게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동일하고 쾌락은 양적 차이밖에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지. 자, 공리는 사회적 유용성을 뜻합니다. 유용성을 의미하고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이 유용합니다. 공리다. 참고로 공공의 이익은 아니에요. 공공공자는 요거인데 여기는 효용이라는 뜻입니다. 요 공리는 힘쓸 공자예요. 이거는 공로상 할 때 그 공자. 근데 그냥 공공의 이익으로 해석해도 그게 무방해요. 왜냐면은 최대한 최대 행복은 사회적 쾌락주의는 공공의 이익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니까.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 사회 전체의 쾌락은 개개인의 쾌락의 종합. 알아주시고. 그리고 쾌락의 질적 차이는 없으면 오직 양적 차이만 있기 때문에 양적 공리주의라고 씁니다. 여기 왼쪽에 양적 공리주의. 미래 공리주의가 무슨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질적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자, 아래쪽 공리의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쾌락 계산법을 적어요. 아래쪽은 자, 양적 공리주의 밑에다가 쾌락 계산법이라고 적습니다. 아, 오상고 지금 고2 윤리생이 맞나? 고2 윤리생이 같은 생이죠. 그 윤리쌤이 한 명이라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너네 7가지 외우기다. 너네 윤리가 되게 좀 문제를 잘 내는데 퀄리티가 좀 높거든요. 윤리 어렵게 내는 편이고 오상고는. 근데 조금 가끔씩 지저분한 내용을 좀 내요. 그래서 내신스러운 거 내는데 요런 게 좀 내신스러운 거야. 외웁니다. 7가지. 강지학근 다수범이야. 강지학근 다수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저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예요. 3번만 따라 읽읍시다. 강지학근 다수범, 강지학근 읽어라 따라. 강지학근 다수범, 하다 보면 좀 입에 익어서 강지학근 다수범, 강지학근 다수범, 강지학근 다수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이상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7가지 원칙 좀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강지학근 다수범, 강지학근 다수범. 그래서 얘는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무조건 벤담으로 봅니다. 왜냐면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계산. 선제 정말 나오는 무조건 벤담이야. 무조건 벤담.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저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벤담입니다. 나겠죠. 지속, 강도, 지속,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요 신속성이 근접성 얘기하는 거고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양적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략 계산서. 아래쪽 미래 공리주의. 미래 공리주의는 벤담 회사를 기승하여서 최대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였으나 벤담과 달리 쾌락의 질적 차이를 질적 차이,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은 사회 최대 쾌락을 올리는 게 도덕적인 거거든. 그러면은 쾌락 살인, 쾌락 연쇄 살인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쾌락 살인마. 그러면 내가 살인을 할 때마다 엄청 즐거움을 많이 느껴. 근데 이것도 너무 비명에 죽어가지고 이 죽은 사람은 고통 느끼지 못하고 금방 죽었단 말이야. 도덕적인 살인이에요. 왜냐면 쾌락이 더 늘어났잖아. 사회적 쾌락을 더 늘리는 게 도덕적인 거라고. 그지? 고통이 없었는데 연쇄살인마의 쾌락이 늘어나잖아. 도덕적인 살인. 그리고 노예제가 왜 일반적으로 좀 비도덕적이라고 보냐면은 나머지 노예를 가지는 대다수의 사람이 행복할지라도 참고로 공리주의는 다수를 좀 인정하는 편입니다. 다수를 좋아해요.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니까 다수를 좋아하겠지. 51이 49보다 이득을 얻으면 도덕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노예제는 이제 노예의 고통이 너무 큰 거지. 나머지 사람들의 행복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의하다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착한 주인을 만난 노예가 질 수 있잖아. 착한 주인을 만난 노예라 가지고 그냥 저기 뭐 그냥 혼자 흑인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너 실제로 농사지고 먹고 사는 것보다 주인이 잘 대해주고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니까 그냥 나는 노예가 행복해. 노예제는 도덕적인 노예제예요. 이건 도덕적인 노예제라고. 이해가니? 그냥 우리 상식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 우리 도덕적 상식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원래 이거는 개별 행위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밀 같은 경우는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 쾌락에 연쇄살인마의 행복과 남을 도울 때 느끼는 행복은 어떻게 이게 같은 행복이냐? 아무리 쾌락의 양이 크더라도 연쇄살인마의 쾌락보다는 남을 돕는 행복을 쫓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쾌락,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 지속적 쾌락을 쫓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괜찮니? 근데 뭘 통해서 구분하냐면은 그 어떤 게 그럼 쾌락은 높고 어떤 높은 쾌락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고 어떤 쾌락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라고 부르면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시켜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더 질 높은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고 싶어 하겠지. 그게 질 높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밀 입장에서 뭐냐면 10,000원을 준 다음에 떡볶이를 먹으러 갈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살래라고 그러면 다 책을 사러 간다는 입장인 거야. 그래서 엘리트주의라고 비판받아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다음 페이지 말고 밀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는 쾌락이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되고 높은 수준의 쾌락과 낮은 수준의 쾌락을 구분합니다. 지상적, 상대는 돈을 정서 등의 쾌락을 통해 행복, 타인의 행복에 대해 느끼는 쾌락 등 뭐겠니?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 정신적 쾌락이 우월한 쾌락이겠죠. 그리고 밑에 먹는 것, 성, 휴식 등을 통한 쾌락. 육체적 쾌락이겠죠. 뭐가 더 우월하다고? 정신적 쾌락이 더 우월할 겁니다. 자, 쾌락의 구분 규정. 그러면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선지가. 그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항상 양적으로 큰 쾌락이다. 맞니? 땡기스. 맞아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양적으로 높은 쾌락입니까? 아니죠. 아니야. 아예 별개예요. 아예 별개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얘는 공리의 원리 인정이 안 해. 뭐 양적으로 큰 것보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 맞아요? 그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은 인정하는 게 맞나? 뭔 얘기냐면은 공리의 원리를 계승했기 때문에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맞거든. 이것도 인정하고 질적인 게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 있다. 질적으로 낮은 쾌락입니다. 떡볶이 먹는 거야. 도서관 가는 거예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고 얘가 양이 큰 쾌락이 있고 양이 작은 쾌락이 있겠지. 뭘 하라고? 얘를 하라고. 이해가니? 같은 이게 질적으로 같은 쾌락인데 당연히 양적으로 높은 게 맞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 있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죠. 이걸 하라는 얘기죠. 이거 두 개 충돌할 때는 뭘 하라? 이걸 하라. 그래서 밀선지로 뭐가 나오냐면 아까 그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 누구 선지라고 이게? 누구 제시문이라고요? 벤담 시장 공리주의. 인류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에 있어. 벤담 선지고 얘는 무슨 선지가 나오냐면 제시문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 배고픈 소크라테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래서 정신권을 쭉 느리면은 불만족한 뭐 소크라테스가 뭐 만족한 돼지보다 낫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개념한 거야. 느린 거를. 근데 이거 정신적 쾌락 아래 뭐예요? 쾌락이 정신적 쾌락 아래 없는데 어떤 거? 쾌락의 구분 기준. 저 육체적 쾌락이죠. 육체적 쾌락. 네. 쾌락 구분 기준. 합리적 인간은 쾌락이 누구나 쾌락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모두 육체적 쾌락 말고 감각적 쾌락을 써라. 여기 같은 말인데 감각적 쾌락에 단어가 나 있으니까.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정신적 쾌락을 선호할 것이다.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살 거라고 봅니다. 만족한 돼지, 요 문장은 나왔던 그 문장.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밀 전용 선지입니다. 괜찮니? 근데 여기서 만족이 그 육체적 쾌락이죠. 만족한 돼지는 육체적 쾌락인 거지. 만족한 돼지, 육체적으로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인간이랑 소크라테스가 정신적 쾌락. 정신적 쾌락인 거지. 뒤에 문제나 봅니다. 감각적인 정신적인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적이랑 육체적으로 가져요. 육체적 쾌락, 강화적 쾌락, 정신적 쾌락은 우월한 쾌락이에요. 13번 봅니다. 다음 수행평가 문제 학생 답안 뒤에 문제 보고 있니? 13번. 과거 입장을 비교하시고 공리의 원리랑 행복의 증진이나 강조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 부인하는 원리. 강도, 지수성, 근저성 뭐예요? 강제합근 다수법.
누구야? 된다. 된다. 답은 벤담이고. 공리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니까 누구야?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바람직하다며요. 요거라 다 밀리다 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고 질적 공리주의. 그러면 갑은 벤담 을은 밀 입장을 보면 되겠네. 갑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모든 쾌락이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 동일하다. 갑은 맞아요? 아니요. 맞잖아. 벤담은 양적으로 모두 동일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아 반대로 되지. 모든 쾌락은 단지 질 맞네. 기호가 맞잖아요. 미안하다. 양에서만 차이가 있고 질적으로 모두 동일하지. 양적 공리주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잖아. 기억은 맞고요. 벤담 맞고. 쾌락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OX. 벤담은 계산할 수 있다고 봤죠. 니은도 맞고. 을은 쾌락은 여러 종류가 있고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봤다. 맞죠 이것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봤잖아요. 쾌락의 양이 아니라 쾌락의 질만을 고려한다. 맞니? 아니죠. 쾌락의 양도 고려하고 질적으로 가질 때는 양을 고려하는 거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는 질을 고려하는 거고 쾌락의 양과 질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각각 을은 모두 최대 다수에게 최대 유효성을 가지는 행위를 오래 행위로 보았다. 공리의 원리는 둘 다 공통점으로 나온다. 교집합이고 교집합. 17번 서양사상갑 갑을 입장이네. 나 그림을 표현할 때 AC의 적절한 진술. 공리의 원리란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공소주기는 경향성에 따라서 갑은 누구야? 강도지수 항시성이 나오네. 갑은 된다. 을 공리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에 비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양립할 수 있다. 뭐야? 밀. 자 A 그 기억 봅니다.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는 A, B, C 중에 뭐야? A 맞아요. 벤담만 해당되겠죠. 벤담만 양적 차이만 있다는 거잖아. 밀은 질적 차이도 인정한다. 자 이해 당사자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는 행위는 선하다. 니은은 맞니? B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맞죠. 맞지. 이거는 그 공리 원리는 둘 다 공통적이었으니까요. 니은은 맞고 디귿. 자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맞니? 이것도 맞죠. 경향성을 긍정했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다 공통점입니다. 니은 디귿 다 맞고요. 자 C. 자 리을이네. 리을. 행위에 옳고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에 판단한다는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고 여기는 공리주의는 결과론이라고 한다. 칸트가 안 나오긴 하는데 칸트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그거를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냐는 가지고 도덕을 따지거든.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어야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결과가 나빠도 돼. 근데 공리주의에서는 결과적으로 쾌락이 감소하면 나쁜 행위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에서 했더라. 괜찮니? 그래서 결과론 혹은 결과주의라고 그래요. 공리주의는. 그래서 리을이 틀렸다. 괜찮니? 안 괜찮니? 넘어가고 뒤에 짧게 봅니다. 자, 자연과인데 여기 내용이 너네는 너무 깊게 나왔어요. 여기 공자 맹자보다 이 내용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거 이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는 파트거든요. 여기. 윤리 생활과 윤리에서 3대 킬링 파트 중 하나입니다. 원래 자연과는. 그래서 그냥 내가 가르치는 걸 가져왔어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길래 조금 더 빡세게 배우세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2학년 문제예요. 고2 거 문제 내가 가져왔어요. 앞에 나온 것도 고2 거지. 윤리 같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내 고2 때 생윤 수업 하는 내용 기록하냐? 내 자료입니다. 내 자료. 근데 이 정도를 봐야 어렵게 나오셔서 맞출 수 있어서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인데 답 나와 있는 걸 보자. 171쪽. 171쪽. 자, 인간 중심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아퀴나스도 X 쳐라. 아퀴나스도 안 나오는 거라. 너네 빠져있더라. 아퀴나스 X 치세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면 되고. 아퀴나스까지 X.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 OX.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있다. 그지. 모든 존재는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얘의 목적은 뭐야? 잘 쓰여져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죠? 본질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얘의 기능을 잘 쓰여서 전달하니까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 거기 있는 거죠. 얘기했었다 그때. 근데 동물은 뭘 위해서 존재하냐면 인간의 목적은 뭐였어요? 인간은 뭘 위해 존재합니까? 생존. 아니 번식.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관을 배웠죠 우리. 네. 목적론적 세계관이었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근데 동물은 뭐 때문에 존재하냐면 동물의 목적은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동물의 목적이에요. 인간에게 사용될 때 동물이 행복하다고 보는 거고 식물은 동물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의료 행위를 왜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왜 건강한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이런 식으로 쭉 상위 기능에 뭐 공헌하는 무언가 단계를 가지거든.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이 동물이나 식물 같은 애들은 더 고차 기능인 인간에게 사용되어져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에 이르는 이런 단계를 보기 때문에 좀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더 높은 기능에 공헌하는 기능이라서.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이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죠. 우리 그 교과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간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가 나온다. 근데 생명 중심주의랑 동물 중심주의가 자세히 여기 나와요. 너네 학교 좀 그런데 뭐 어쩌겠니? 아래쪽 아퀴나스는 하지 말고요. 베이컨이랑 데카르크는 했죠. 우리 수업 시간에. 베이컨은 뭐라 그랬어? 정복지향적 자연관이었죠. 그래서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대현아 기억나니? 네. 베이컨 형님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해보지도 하자. 잠깐 정리 다시 넘어간다. 자 베이컨 정복지향적 자연관 얘기했죠 그거?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든 동료가 일어나고 밑에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자연관이랬죠. 그래서 동물을 뭘로 봤냐면 움직이는 인형, 자동 기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자동 인형 움직이는 기계. 여기는 이제 고통을 못 느낀다 그랬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제자들이 막 개 해부시려는 거 많이 하고 있다 그랬죠. 때리면 효과음 나오고.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야, 막 이런 거 이제 효과음. 아래쪽 칸트가 좀 특이한 입장인데 칸트가 만약에 인간 중심주의 어렵게 나오면 칸트가 좀 어렵게 나온다. 자, 동물한테는 가치가 없거든요. 내재적 가치는 없어. 내재적 가치라는 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재적 가치가 없는데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만이 도덕 법칙을 실천할 수 있는 엄청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야. 괜찮죠? 인간만 도덕적 주체란 말이야.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귀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막 자연환경을 함부로 파괴해. 그러면 품위가 떨어지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주거든. 칸트 윤리학에서. 나도 인간이잖아. 나도 목적으로 대해야 돼.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막 동물을 괴롭히고 막 길 가다가 그 뭐 유튜브 댓글 보면 눈사람 부시면은 막 악플 달리잖아요. 눈사람 부시는 게 무슨 문제인데 품위가 떨어지죠. 나를 인간으로 목적으로.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동물을 함부로 하거나 자연을 막 훼손하는 행위는 자연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나한테 나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예요. 내 품위를 떨었으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 괜찮니? 그래서 자연에는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 말이 좀 어려운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저기 중간쯤에 제일 밑에 있네요. 제일 밑에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이니? 그 필기체로 나와 있는 거 칸트 가반입니다. 네, 보여요.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동물 중심주의 하면 안 돼요. 근데 동물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소지가 나올 수 있다. 모든 인물은 인간에 대한 의무로 하는 가능하다? 하는 가능하다.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거든요. 동물은 가치가 없어. 근데 동물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간접적 의무라고 합니다. 괜찮니? 동물한테는 간접적 의무가 있는데 동물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시 동물의 의무가 있거든 간접적 의무가 있어. 직접적 의무는 없고 동물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그 동물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는 왜 그런 의무를 가지냐면 인간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나 자신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른선지입니다.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하는 가능합니다. 동물에 대한 의무도 인간에 대한 의무라는 얘기지. 괜찮니?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 그냥 대충 치운다. 동물 중심주의 입장이고요. 된담은 지웁니다. 된담하지 말자. 싱어 가수. 그 피터 싱어라는 사람입니다. 동물 중심주의 보고요. 동물 중심주의. 얘가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약간 페미니즘의 비거니스트들의 성서로 꼽히거든요. 동물 해방. 저희 국어 지문이 뭐 그거예요. 저희 국어 그 동물 해방? 동물의 소원. 여기 중요한 게 유명한 책이고 좀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거 보면 이제 비거니스트가 아닌 사람도 비거니스트가 된다는 전설의 책이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 뭐 가축식 사육바 이런 거 있잖아. 네네. 공장식 이런 거 다 비판하고 있거든. 닭들이 이렇게 막 공장에다가 좁은 데다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닭들이 이제 모이를 쪼아 먹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도 좁은 데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들이 계속 쪼아 된대요. 쪼아되면 이 고기가 상하잖아. 그래서 부리를 다 자른답니다. 부리를 자르는데 우리는 이제 발톱 손톱 깎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리가 통각세포가 지나간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빨을 뽑는 겁니다. 그냥 부리를 자르는 게. 마취도 제대로 안 하겠죠. 돈인데 그게 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읽어보면 오씨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게 하면서 실제로 이 밑에 나오는 레건이나 싱어나 전부 다 채식주의자예요. 자기 쓰면 됐죠. 맛있 그지. 그렇지.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자라고 하고요. 동물 중심주의자. 그래서 동물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명이 피터 싱어거든요. 피터지는 거 싱어, 피터지는 거 싫어, 피터 싱어, 피터지는 거 싫어 하는 사람이죠. 동물 해방론에 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옆에 공리주의라고 쓰세요. 현대 공리주의자입니다. 벤담 계승한 애야. 벤담 계승한 사람인데 위에 벤담이 나오긴 하죠. 얘도 이제 동물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옛날이라 가지고 모든 쾌락 고통을 이제 도덕주의를 가진 기준으로 본 거죠. 벤담이. 근데 누구도 고통을 느낄 수 있어. 동물. 그래서 그 조금 지엽적인 선택이긴 한데 싱어 입장에서 모든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나? 아닙니다. 통각세포가 없는 동물은 막 대도 돼요. 고통이 없으니까. 해파리. 뭐 그런 거 통각세포가 통각세포가 없는 동물이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했는데 오답선이라고 나왔어. 모든 동물은 아닙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만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용어를 기억합니다. 벤담이 했던 얘기를 조금 이제 용어를 구체화시킨 건데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해요. 173페이지로 봅니다. 적지 말고 쾌고 감수 능력.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거의 유일무이한 판단 기준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유정성입니다. 유정성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쾌고 감수 능력이 유정성입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괜찮니? 그리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수학에서 배웠지. 필요 조건이 있고 여기 어려운 파트 논리학 파트라서 충분 조건이 있는데 사과는 애플이다. 같은 말이지. 네. 범위가 같잖아. 무슨 관계야? 사과는 애플의 무슨 조건이니?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범위가 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봅니다. 얘랑 하는 얘기 같다고. 쾌고 감수 능력이나 도덕적 지위나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니? 쾌고가 쾌락이랑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모든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는 전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지? 필요 충분 조건인데 밑에 나오는 레건이라는 사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있는 레건이라는 사람은 쾌고 감수 능력이랑 목표, 희망, 욕구, 선호 이런 걸 다 가져야 되거든요. 괜찮니?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일단은 가르치자. 이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어려운 내용인데 봐봐 다시. 사과는 과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과는 과일일 때 사과는 과일의 필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다. 뭐냐면은 범위가 큰 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범위가 큰 게 필요 조건이고요. 얘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거야. 대단히 사과는 몸집이 작죠? 안에 들어가잖아. 사과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충분한 겁니다. 범위가 작은 거는 충분 조건이다. 괜찮니? 그래서 사과는 과일의 충분 조건, 과일은 사과의 필요 조건이다. 괜찮니? 여기까지?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안 어렵네. 다시 그러면은 자 싱어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는 곧 쾌고 감수 능력이죠. 필요 충분 조건인 거 맞잖아. 근데 레건이라는 사람 밑에 나오거든요. 칸트 계승하는 의무론자인데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쾌고 감수 능력, 쾌고 감수, 그다음에 욕구, 목표 여러 가지를 가진 존재여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레건 입장에서 이 도덕적 지위를 존재를 삶의 주체라고 합니다. 레건 입장에서 삶의 주체는 곧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는 쾌고 감수 능력, 욕구, 목표 이런 걸 다 가지는 존재예요. 괜찮지? 그러면 삶의 주체,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삶의 주체는 이런 걸 다 가진 존재라고. 그리고 범위가 작은 게 충분 조건이고 범위가 큰 게 필요 조건입니다. 네. 괜찮지? 그러면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야. 왜 그러냐면은 내용이 그래서 좀 어렵다. 봐봐. 이게 삶의 주체는 뭐가 삶의 주체냐면
요게 삶의 주체다.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이해가니? 이게 쾌고 감수 능력이에요, 쾌고 감수 능력. 여기 목표, 욕구, 희망 이런 거 다 가져야 삶의 주체입니다. 괜찮니? 쾌고 감수 능력이 큰 겁니까? 삶의 주체가 큰 겁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그지?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 조건이야. 이해가지?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은데 혹시나 이게 생륜 파트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호고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이 윤리 파트에서. 그래서 너네는 모르겠다 일단. 근데 535도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긴 해서 일단은 가르쳤습니다. 금옥은 좀 꼰대 학교였어 그래요. 글쎄, 뭐 이런 윤리에서는 이런 파트들이 좀 나오긴 해요. 꼰대 학교. 근데 통사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그 어떤 통사 기출 문제에서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이런 식으로 낸 문제를 본 적은 없긴 해. 근데 프린트 상태가 너무 좀 오버라서 불안해서 가르쳤습니다. 넘어가자. 아래쪽 보고. 그리고 싱어든 레건이든 다 종차별주의는 반대입니다. 종차별주의는 뭐냐면, 자 다시 싱어 입장에서 뭐 어떤 게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싱어는 뭐가 있어야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까? 싱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져야 돼. 네. 괜찮지? 그러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면은 바퀴벌레든 뭐 문어든 뭐 낙타든 두더지든 전부 다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종이랑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레건 입장에서 아까 어떤 단어로 하면 삶의 주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목표, 희망, 욕구, 선호, 쾌고 감수 능력 이런 걸 다 가지는 존재. 괜찮니? 그 삶의 주체이기만 하면은 걔가 역시 두더지든 낙타든 뭐 소든 뭐 개든 간에 전부 다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겁니다. 삶의 주체이기만 하다면. 괜찮니? 그거는 종이 관련이 있어 없어? 종에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두더지든 낙타든 그 생물 종과는 관계없이 삶의 주체기만 하면 다 도덕적 지위를 가져. 이해가니? 네. 그래서 종차별주의 반대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서지예요. 싱어랑 레건이 둘 다 공통적이라고. 이거를 내가 왜 통합사에서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별로다. 좀 별로다. 여튼 알아둬라. 윤사 생균에는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종차별주의 반대는. 밑에 레건 봅니다. 동물 권리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삶의 주체는 목표, 욕구, 희망, 선호, 쾌고, 감수 능력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돼. 그래서니 이런 조건을 갖춘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춘 존재인데 도덕적 지위를 갖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삶의 주체라는 단어로 합니다. 혹시나 삶의 주체라는 단어가 그냥 문장에 있다 나와 그냥 바로 레건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키워드거든. 삶의 주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테일러 키워드란 말이야. 여기 그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의 키워드고 여기는 삶의 주체가 키워드다. 그래서 삶의 레건 주체 레건만 나오면 돼서 삶은 드래곤으로 외우면 삶은 드래곤 이렇게 삶은 드래곤으로 외우면 삶의 주 레건이야. 삶의 주 레건 삶은 드래곤. 왜냐면 이거 삶의 주체가 일반적으로는 한 살 이상의 포유류라 그래. 근데 한 살 이상의 포유류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쪽에서 야 그러면 뭐 거미는 아니야? 거미는 삶의 주체 아니야? 뭐 새는 삶의 주체 아니야? 그래가지고 삶의 주체 범위가 그대로 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새도 들어가. 막판에는 처음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래곤도 새죠? 드래곤도 새인가? 드래곤도 새기 때문에 조류도 들어간다. 삶은 주레곤, 삶의 주레곤 이렇게 레건, 삶의 주체 레건 바로 나오면 돼.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자 삶의 주체 밑에 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살 이상의 포유류와 인간만이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 레건에 따르면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의 충분 조건이랄까 필요 조건이랬다. 쾌고 감수 능력 이런 걸 다 교집합으로 가지고 주체가 삶의 주체였으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더 큰 겁니다. 아래쪽 의무론이고요. 누구를 계승했겠니? 의무론이면 칸트 계승이야. 근데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다, 동물 중심주의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였잖아. 모두는 동물에 대한 의무도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영 가능했죠. 기억나니? 근데 여기는 동물 중심주의. 대신에 칸트는 누구만을 목적으로 대하면 되냐면 왜 이게 의무론이냐면 목적으로 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칸트의 그 의무의 대상은 누구냐면 인간만이에요. 인간만 목적으로 대하면 돼. 동물을 수단화해주세요. 동물을 수단화하지 말랬잖아. 간접적 의무가 있다고 했지. 왜 수단화하면 돼? 인간에 대한 의무로. 인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목적의 대상이 동물까지 늘어나요. 동물 중에서 삶의 주체까지. 그래서 얘도 의무론이다. 괜찮니? 자, 레건 삶의 주체 의무론 봅니다. 내재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는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칸트의 인간을 삶의 주체까지 함께한 것이고요. 삶의 주체에 대한 의도적 계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육식 뭐 이런 거, 쾌고 감수 능력 같은 결과가 아니라 위에 싱어는
동물 실험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왜냐면은 인간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다주는 동물에게 약한 고통을 가는 동물 실험 같은 거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공리주의잖아. 최대한 최대 행복이니까. 동물도 그냥 안에 포함될 뿐이지 고통을 느끼니까. 근데 레거는 목적으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 동물 실험하는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잖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 사용하는 거잖아. 삶의 주체는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그 자체로 잘 봅시다. 뒤에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밑에 도덕적 주체, 도덕적 존재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 이 어렵게 나오는 선지가 이렇게 나온다. 자, 레건이든 싱어든 동물 중심주의지. 레건은 동물과 인간을 모두 도덕적 주체로 여긴다. OX. 도덕적 주체로 여긴다. O. X다 X. 왜 X냐면 도덕적 주체라는 단어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가 도덕적 주체야. 용어가 이게 좀 어려운 좀 지역적 내용이다. 근데 알아둬라. 어떻게까지 시험이 나올 줄 몰라가지고 너네 프리트 양이 많은 편이라서 그냥 가르칠 수 있는 거 다 가르칠 거거든.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라. 한 번이라도 잊어먹어도 되니까. 삶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래서 동물 인간을 모두 도덕적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입장 공통으로 나중에 나오는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까지 전부 다 자연 무생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생태 중심주의죠. 레오폴드까지도 도덕적 주체는 오직 인간만입니다. 이해가니? 그러면 이제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은 뭐라고 보냐면 도덕적 존재로 봐. 도덕적 주체가 아니야. 도덕적 존재는 어떤 게 도덕적 존재냐면 도덕적 지위를 가진 혹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 이 용어를 구분해야 돼.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 윤사는 생명은 나온다.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나와요. 자, 밑에 보면 도덕적 주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고 모든 입장 공통으로 도덕주의는 오직 인간만이다. 보이니? 따라오고 있죠. 아래쪽. 도덕적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존재고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까지가 도덕적 존재예요. 괜찮니? 안 괜찮아 보이는데. 원래 여기 내용이 좀 많은 파트다. 내용 어려워. 넘어갑니다. 자, 175페이지 생명 중심주의. 자, 슈바이처랑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슈바이처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고 테일러가 여기서 핵심이다. 싱어, 레건 둘 다 많이 나오거든. 인간 중심주의에는 칸트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오고 여기서는 슈바이처는 거의 안 나오고 테일러가 핵심이다. 테일러. 자, 슈바이처는 근데 알아둡니다.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테일러가 크리 생명 외경. 리바이처 그리고 테일러는 뭐가 키워드냐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게 키워드.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게 생명이에요. 여기는 생명 중심주의거든. 슈바이처나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 개별 생명체들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가져 도덕적 존재야 내재적 가치를 가져라는 입장입니다. 괜찮니? 목적론적 삶의 중심, 생명, 식물까지. 그래서 아까 그 레건은 뭐라고? 레건은 뭐가 키워드였다? 레건 삶의 주, 레건 삶의 주, 삶의 주체가 키워드고 여기 테일러는 목사일 중입니다. 목사일 중, 테일러.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를 했자. 그다음에 그 경건하게 여기는 거. 경이로움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 생명 외경 사상. 자, 슈바이처부터 봅니다. 생명 외경 사원칙이라고 하는데 동등성 원칙. 실제로 슈바이처는 그 해먹 있죠, 해먹. 나무에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그물해가지고 자자는 이 나무 그물 침대 이거 해먹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툭툭 와가지고 야 나무가 아프니까 내려와 했대요. 그런 사람이고 모기도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기도 생명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갑자기 박수 쳐가지고 여튼 그래서 생명 외경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생명은 동등하면 그냥 아예 해치워서는 안 되냐? 근데 자연 상태에서도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잖아.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해요. 그게 차등성 원칙. 그래서 생명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틀린 선입니다. 오답 선입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때 적용되는 거고 차등성 원칙은. 하지만 동등성 원칙에 따라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밑에 사랑 원칙입니다. 도등성, 차등성 원칙을 연결 보완하는 원칙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불필요할 때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런 게 사랑 원칙이야. 괜찮니?
해칠 수는 있어. 해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할 때는 하지 말고 죄책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괜찮죠? 테일러가 더 중요하고 테일러는 이거 외웁니다. 밑에 중간에 보이는 거 있죠? 테일러의 네 가지 자연수증 의무 외워야 된다. 너도 똑같이 나오더라. 별표돼 있잖아요. 여기 별 기억해 들어가 있죠. 자 1번 악행을 보상하면 악행 금지 불성실 의무 4번 불간섭 의무거든. 그래서 목사일 중을 뭐라고 하냐 목적 없는 사례로 외웁니다. 목사일 중 목적 없는 목사일 목사일 중 목적 없는 사례를 중단하면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행위죠. 목적 없는 살상 행위를 중단하면은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이르다. 테일러. 목적 없는 사례를 중단하면은 성불할 수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할 수 있는 거야.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왜 이거는 별표잖아. 나올 수 있거든. 너네 빈칸지에 똑같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우고 갑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게요. 내용 설명할 테니까. 15초. 자, 테일러는 생명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사일 중. 목적 없는 사례를 중단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때가 이르다.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까?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할 수 있다. 30초. 쉽지 않구만. (15초) 땡나.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테일러. 테일러는 생명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다고?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사일 중. 그러면 삶의 중심이고 첫 번째 의무 뭐? 악행 금지 의무, 두 번째 의무 보상 의무, 세 번째 성실 불가여서. 정시가 아까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이거 얘기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야? 테일러가 생명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고? 목사일 중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게 생명이다. 첫 번째 원칙 뭐였니? 맛있겠다. 악행 금지, 악행을 성불해야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한다 했지. 악행을 보상해서 보상 금지, 악행 금지, 보상, 성은 뭐야? 성실 의무. 동물 생명이 성실해야 된다는 거고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낚시나 뭐 유희 행위로 사냥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 4번이 불간섭, 인위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고 내용 봅니다. 못난 놈.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고 생명이란 뜻이야. 생명은 테일러는 뭐가 키워드냐면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밑줄. 오답선지로 테일러는 의식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의식적으로 생존, 성장, 발전. 테일러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란 의식적으로 생존,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를 얘기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오답선지야. 왜? 식물이 들어가야 되잖아. 식물은 의식이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 키워드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어야 돼요. 식물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레건이나 데카르트는 목표, 욕구, 희망, 선호, 외관 중에 의식이 들어간다. 레건 삶의 주체는. 그리고 데카르트는 의식이 있는 존재만 영혼이 있다고 봤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데카르트. 그래서 걔는 이제 자동 인형이 된 거죠. 오해한 방식으로 생존, 성장, 발전을 목적을 지향하는 환경에 적응을 애쓰는 존재고. 그래서 밑에 보면 테일러는 모든 존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뭔다? X입니다. 무의식적이에요.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야. 자, 목적론적 자연관이고 고유의 선이라는 단어도 원래 빈칸 뚫리거든. 고유의 선이라는 것도 테일러 키워드로 나온다.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모든 존재는 목적으로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유한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해요. 자, 테일러의 네 가지 자연존중 공부입니다. 첫 번째 악행 금지. 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야. 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해쳐도 안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다 예외가 있어. 해쳐도 돼요. 해쳐도 되는데 생존이나 정당방위 등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쳐야 되고, 그리고 해치고 나서는 뭐 예냐면 나무를 자를 수 있지, 나무를 베릴 수 있단 말이야. 얘네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나무도 해쳐서는 안 되거든 원래. 근데 나무에 불가피하게 나무를 해칠 수는 있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대신에 뭐 해주면 돼? 나무를 심어주면 돼요. 보상해야 돼, 보상해야 돼. 다른 사람 생명체에게 해를 끼쳐줘서 피해를 보상하면 됩니다. 그 성실의 의무. 자, 쾌락을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 낚시, 덧설치 등 기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성실해야 된다는 거는 그 정법 내년에 배우면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거 있거든.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여기도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야. 속이지 말라는 얘기고, 야생동물을 사냥, 낚시, 덧 등을 통해서 야 먹여줄게 하면서 딱 납치해 가는 거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실해야 되고, 불간섭 의무는 이제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예가 있어요. 이제 인위적으로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가지면서 안 된다. 곤충과 체제, 가축 사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는 시도도 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로드킬 했어. 고라니가 지었을 때는 간섭해야죠.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119 전해가지고 응급 막 이렇게 수의사에 데려다 줘야지. 그래서 간섭이지만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사이에 두 개 있잖아. 보상과 성실 의무는 오로지 테일러 선주로 나옵니다. 내용이 여기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생존에 맨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끔찍하죠.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그다음에 어디에 공통점, 어디에 차이점, 혹은 얘만의 특징, 모든 입장의 공통점 이거 고르는 게 시험 문제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요. 일단 학자가 많지, 입장이 많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어디까지도 공통점이고, 어디는 누구만 들어가고, 어디는 모든 입장 공통점이고 다 구별해야 돼요. 끔찍한데. 근데 신의성 이 두 가지 있잖아. 그 보상 의무랑 성실 의무는 오직 테일러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중심주의만 들어가는. 여기까지 테일러 선주로만 제시된다는 거고, 밑에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생태계요, 생태계. 근데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인데, 자 얘는 생명 중심주의자거든요. 얘는 생명, 식물까지 있잖아. 그럼 생명 공동체는 자연 그 생태계인데, 생태계는 가치가 있어 없어? 내재적 가치, 도덕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생명 중심주의인데, 생태계는 그 자연 생태계 먹이사슬 이런 거는 내재적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도덕주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저기 인간은 다른 생명체한테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고, 지구의 자연 생태계들을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 네트워크로 있고, 밑에 있죠.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없다.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위해 생명 공동체를 보호 존중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자, 우리 생태 중심주의는 이분법적 세계관이라 무슨 세계관이라서요? 전일론적 기억나니? 전일론적 세계관, 전체가 하나의 세계관이었죠. 인간 중심주의 이분법적 세계관, 나랑 자연을 구분하는 세계관이었고, 괜찮니? 자, 인간, 동물, 생명까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개체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개체론적. 인간 나올 때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단어가 나오고, 여세개 묶을 때는 개체론적 관점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뭐냐면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이제 생명 중심주의 식물까지 개별 생명체죠. 개별 생명체는 가치가 있어. 개별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무생물, 돌, 흙, 바람, 나무, 나무는 아니구나. 돌, 흙, 뭐 바람, 불 이런 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생명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이 개별 생명체들을 위해 중요한 거야라는 게 아까 여기 그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다. 근데 조금 이따 나오는 레오폴드가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생태 중심주의도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얘는 생명 공동체 자체로 생태계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도덕주의가 있어요. 내용이 어렵죠. 넘어갑니다. 한번 들어봤나? 문제 풀면서 볼 거다. 뒤에 마지막 생태 중심주의로 갑니다. 177페이지. 생태 중심주의 오늘 학교에서 봤다 이거. 원래 그 민간지에 대해서 또 원래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레오폴드 대지윤리죠. 레오가 그 사자라고 했다. 사자. 그 라틴어 어근으로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먹는 사자 혹은 돼지를 뛰노는 사자로 외우라고. 레오폴드 대지윤리라 그럽니다. 돼지는 땅이잖아. 땅은 살아있어 없어? 없어요. 땅은 생명이 없죠. 그래서 생태계까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 돼지윤리입니다. 도덕 공동체의 범위는 동물, 식물 플러스 무생물,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집합인 돼지, 자연 전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아래쪽 생명 공동체는 돼지 피라미드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 자체, 여기는 자연 생태계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뭐랑 비교하냐면 아까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는 내재적 가치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니까 생명 공동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 공동체가 우리 삶의 터전이니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래쪽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 균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로서의 생명 가치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뭔가 들어와가지고 생태계를 구현하잖아. 인간이 간섭해가지고 이거를 없애주는 게 생태계 전체 조화를 위한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또 갖냐, 뭐라고 비판한다 그랬어. 생태 중심주의는 뭐로 흐를 위험이 있다? 파시즘.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겠지. 레건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타노스 어벤져스 얘기했죠. 이 핑거스랩 하는 이유가 이 인구 절반을 줄여야 우주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라. 자, 생명 공동체 윤리라 그러고,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하는 선, 그렇지 않다면 악이고, 인간의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라고 얘기가 나오면 뭔 얘기냐면, 이게 레건 제외하고, 레건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레건은 삶의 주체는 목적 수단으로 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레오폴드 포함해서 모든 입장들이 레건의 삶의 주체를 제외한 모든 입장에서 자연 환경이나 동물을 경제적 가치로 이용할 수 있어요. 수단화할 수 있어. 자원시할 수 있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고 내가 자원으로 이용해도 되고 수단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생태 중심주의 하니까 경제적으로 자연 환경을 개발할 수 있다. 오단선적으로 같아 보이잖아. 정답이다, 정답. 옳은 선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전까지는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뭐만 한 거야? 인간 중심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로만 본 거라고 경제적 가치로만. 근데 경제적 가치만 보지 말고 플러스 경제적 가치, 이건 부정할 수는 없죠. 인간이 아예 자연환경 개발 안 할 수 없잖아. 뭐 사자가 사슴 잡으면 부정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그래서 모든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인간이 개발할 수 있고도 인정하는데 플러스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도 바라봐주라고. 그러면 자연환경 개발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니? 그래서 다 개발했대요. 생태 중심주의 자연을 개발할 수 있다가 옳은 선지라고. 자, 밑에 별표 찍어 봅니다.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동물을 자원시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 개발 행위를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개체 조절수까지 가능, 인위적 관석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레거는 삶의 주체는 오직 목적으로만 돼야 되지. 그래서 절대 자원시하면 안 된다는 게 비교. 자원시한다는 게 자원으로서 대한다. 자원으로서 수단화할 수 있다.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치킨을 내 식량으로 잡아 먹을 수 있다. 도구와. 그치. 치킨을 기르기 위해, 그러니까 뭐냐, 치킨을 먹기 위해 닭을 길러도 된다. 동물을 자원시하는 거다. 네. 아래쪽 네스는 심층 생태주의라는 입장이고, 그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괴물이라고 좀 구라 전설 내려오는 거 들어봤죠? 네. 그거 생각하세요. 네스라는 사람이고, 그 스코틀랜드니까 네스호 괴물이니까 엄청 크겠죠. 그래서 크기 때문에 큰 자아 실현이 있거든요. 큰 자아 실현. 그리고 네스호니까 호수가 깊을 거 아니야. 심층 생태주의가 깊어. 심층 생태주의. 이렇게 맞네. 자, 이전의 생태주의랑 나는 다르다. 나는 조금 더 깊은 그런 생태주의다. 사고간의 전환이 일어난 생태주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변화하는 게 심층 생태주의고,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 밑에는 인간 중심적 환경 보호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인간이 중요한데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니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환경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인간 중심주의 일부 입장입니다. 자, 큰 자아 실현은 내 자신의 무언가를 위한 거는 작은 자아 실현이다. 인간 개개인을 위한 자아 실현은. 근데 나는 이 자연계에 속한 전체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이기적인 개념이에요. 큰 자아 실현에 따르면. 왜냐면 이 자연 생태계 자체가 큰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나를 위한 무언가, 큰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거는 큰 자아 실현을 이루면은 생태계 자체가 이제 보존하는 그런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큰 자아 실현. 자신이 자연의 일부로 존재함을 자각할 때 달성되는 자아 실현입니다. 큰 자아 실현 환경보는 이타적 행동을 위한 나 자신을 지키는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이기적이면 안 되지. 이기적이면 하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근데 다만 그 이기적이라는 게 나를 둘러싼 이 전체가 이로운 입장인 걸 뭔가 하라는 거죠. 아래쪽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 중심적 평등이 네스 키워드로 나온다. 모든 생명체는 평등한 내적 가치를 가지는 평등한 구성원이고, 생명 형태의 다양성, 이게 종다양성입니다. 종다양성을 강조하고, 인간들은 그 자신의 생기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 제외하면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이거 뭔 말이냐면은 생물 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냐. 그러면 멸종 위기종 마지막에 앵무새가 있어. 얘를 해치면 안 된다. 해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앵무새를 잡아먹으면 멸종 위기종 동물이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아니고 내가 생기적 필요라고 해요. 굶어 죽기 직전에 아사 직전일 때는 이 문제를 잡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절대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대충 봤는데 대충 뒤에 한번 선지를 보자. 선지 풀고 문제 애매한데 시간이 별로 없고 178페이지부터 인간 중심주의 부분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기계와 같다 본다. 기계와 같다 본 건 누구니? 아니 기계 자연 기계로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뭔 미리야 이씨. 나오지도 않네. 데카르트가 자연 기계론이었죠. 자, 칸트는 인간에게 자연을 배려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OX. 오다 O. 간접적 의무가 있습니다. 간접적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였다. 오고. 자, 인간 중심주의 공통으로 대연아. 자,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 속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 모든 인간의 중심 공통입니까? 맞을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 다른 존재들과 우월한 존재로 여기 인간 중심주의니까. 네. 3번은 맞고. 자, 동물 중심주의. 규현아. 자, 싱어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른 의무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익 관심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하지 말자. X. 이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죠.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좀 지엽적인 건 뺍시다. 1번 하지 말고. 싱어는 피고감 수명력이 있는 동물과 인간의 이익 관심이 권리는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X. 오다 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쾌락은 동일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뭐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완전 동일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어요. 대우는 틀리죠. 동일 고려입니다. 이익 평등 고려예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이랑 인간의 동등한 도덕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자, 3번 레거는 도덕 주체가 아닌 동물은 수단으로만 대화할 수 있다. X. X. 왜 X일까 이거? 비건. 아니 도덕적 주체는 누가 도덕적 주체야? 인간이야 인간. 그러면 레거는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 뭐가 들어가는데 삶의 주체가 들어가지. 그지?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 삶의 주체가 들어가는데 얘는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돼요. 목적으로 되어야지.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싱어는 레건과 달리 종을 근거로 도덕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종차별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X야. 밑에 동혁아, 자, 슈바이처는 다른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예정이고 또한 인정한다. 맞아, 인정한다 그랬지. 이게 동등성 원칙, 타등성 원칙, 이어주는 사랑 원칙. 테일러에 따르면 2번 민우야. 민우 없구나. 정시가 테일러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 동물과 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아니야 이용할 수 있다 그랬다. 악행 금지 의무가 있는데 보상하면 되죠. 불가피하게 했으면. 자, 레오폴드는 대기 생명체의 안정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개발의 길을 인정한다. OX. 오다 오. 윤리적 심미적 강점이 함께한다면 자연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2번 레오폴드는 어떤 경우에도 개별 생명체의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동식물을 자원시해서는 안 된다. OX. 레오폴드 자원시할 수 있다 그랬다. 개발이 됩니다. 근데 플러스 뭐가 충족돼야 돼? 윤리적 심미적 관점으로도 바라본다면. 밑에 네스는 전통윤리 그 중에서도 해악금지 하지 마라. X. 해악금지 원칙을 전통윤리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같은 입장이에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를 개량해서 환경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스는 아예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보는 입장입니다. 알 필요 없고. 자, 4번 네스는 인간의 본질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감소시켜는 안 된다고 본다. 맞니? 네스 마지막에 종 다양성 감소 하지 말라 그러죠. 네. 마지막 임무세는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문제를 빼고는 본질적 필요, 생기적 필요, 굶어 죽기 직전에 제외하고. 네스와 레오폴드 공동체, 생명 공동체, 공기, 물, 흙까지 모두 포괄하는 상위 체계인 전체로서의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둘 다 생태 중심주의라는 입장이에요.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도덕주의를 가지고 싶다고 본다. 오다. 이성은 인간이란 얘기고, 싱어,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거든. 이성이 없는 존재,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연 그냥 무생물이든 도덕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다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동양서양 사상 이거는 그냥 하면서 보자. X. 7분 남았는데 애매하네. 문제를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자. 24년 수능이거든요. 1분 줄 테니까 풀어봐라. 1분 있다 그냥 바로 풀이 안 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 풀릴 건데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아니
그냥 풀어보세요. 내용 복습을 해라 이거. 처음 해서는 감도 안 잡힌다. 감도 안 잡히죠 지금. 맞습니다. 지키고 있냐? 네. 자,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같이 보자. 갑은 어떤 입장입니까? 갑. 갑 누구야? 네? 갑 누굽니까? 15번에 갑. 열심히인가요? 어? 됐나? 79쪽 하나만 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182쪽 1번을 같이 보세요. 182쪽 1번 같이 본다. 아이스테니스. 갑은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며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묻어져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유익한 처절 소질이 고갈될 수 있어.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이야. 누구였니? 칸트. 칸트.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너무 내용이 많이 들어갔죠. 우리가 쳐서 한 거다. 임마누엘 칸트. 을은 어떤 존재가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 누구예요 이거?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다 들어간다. 누구니? 벤담. 벤담이긴 한데 벤담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동물까지니까 싱어라는 사람입니다. 싱어. 피터 싱어. 병은 누구니? 자, 경제적인 계산을 문제로 발언적한 대지의 이용, 돼지. 아니, 돼지 윤리. 벤담. 돼지 윤리 레오폴드. 난리 났네 진짜. 지랄 났네 진짜. 봅니다. 기억 보자.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맞니? 아니요. 맞잖아 칸트 입장. 동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지. 인간을 위해서. 근데 A 칸트에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 A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쾌고 감수 능력 싱어 입장 맞는지 보세요.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싱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 왜 틀려? 틀려요. 도덕적 행위자는 누가 도덕적 행위자입니까? 인간만 도덕적 행위자야. 도덕적 주체죠. 도덕적 주체. 동물은 도덕적 존재,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거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싱어 입장에서도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도 쾌고 감수 능력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야.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결정적 기준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이거. 기억나니?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라고 하면은 생태계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생명체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니까 생명체도 가지고 있고 생태계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지위를 어떤 입장이니? 생태계 중심주의 입장이잖아. 레오폴드 입장이죠. 병만 했는 대로 맞아. 맞아요. 그래서 기읍 디귿이 정답이고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이게 좀 어려운 선지인데 사실. 자, D니까 누구랑 싱어랑 레오폴드죠. 레오폴드 입장 공통이다. 자, 인간은 모든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완전 X죠. 왜 X야? 설명해봐.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지. 무생물 포함해서. 네. 근데 싱어는 어떻게 생각해요? 동물보다는 우월하지 않거든. 얘는 동물 중심이잖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보다는 인간은 우월하지 않아. 같은 존재도 같은 도덕적 지위니까. 근데 뭐보다는 우월해요? 식물보다는 우월해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도 식물보다는 우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그러면 안 돼. 생명체는 식물로 들어가니까. 어렵지? 네. 생균 시험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내년에 생균 선택하는 사람을 참고하십시오.
빈칸지를 보자. 너네 학교 빈칸지 10분 남았어. 몇분 남았어? 1분 남았는데 저기 테일러만 보자. 테일러 제일 뒤로 가가지고 테일러. 자, 하지 말자. 제일 뒤 보면은 9페이지. 너네 학교 프린트 9페이지. 동양의 사용 한번 봅니다. 너네 학교 프린트보다 내가 더 많이 했거든요.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빈칸지 내용만 자세히 보면은 어렵게 나오더라도 혹시 조금 추가되는 선지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자연과 유불도 있는데 다 생태 중심주의 입장으로 풀면 돼. 유교불교 유교 입장은 뭐냐면 천인하빌입니다. 천인하빌. 천인하빌. 유학 생명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게 인을 실천하는 인이라고 했고요. 이 도덕적 하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 불교는 연기라고 했는데요. 연기설에 근거하여 상호조서를 장악하고, 그래서 뭐를 베풀어다? 자비를 베풀어다. 자비. 유학에는 타인에게 인을 실천한다. 불교는 연기설에 근거한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푼다. 도가는 뭐냐면 도가는 무위의 체계로 봅니다. 무위자연. 이거를 이렇게 2시간에 후려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뭐 잘 하십시오.